여러분 안녕하세요. GTF 실전 모의고사 함께하게 된 박예원 강사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OT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OT 내용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GTF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설명보다는 GTF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법, 정치, 독해 이 세 가지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드리면서 OT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와 함께하는 GTF FAQ 해서 문법, 정치, 독해 이 세 가지를 오늘 제가 한번 잘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좀 잡아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퀘스천이네요. 자, 문법 문제. 그렇죠? 이게 약간 GTF의 꽃 같은 파트인데 문법 문제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이제 수년간 강의하면서 문법을 이 영어 시험, 저 영어 시험 뭐 가르쳐 봤지만은 문법을 실수 줄이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무조건 오답 노트. 자, 오답 노트를 하긴 할 건데 많이 묻는 게 그러면은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요? 또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냥 생으로 모르겠다. 나 이거 그냥 찍었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GTF 시험은 이 문법 문제가 거의 점수를 가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모르겠는 문제가 진짜 없을 거야. 없는데 혹시 있다면은 그거 오답 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건 무조건 B다 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틀렸어. 이런 건 여러분 대부분 뭐냐면은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졌지만 실수했다는 거는 마킹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 B, C, D 보기가 있을 때 답이 D번인데 내가 B까지만 읽고서 그냥 B를 딱 쓴 거야. 그러니까 C, D를 안 봤다는 거지.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청취 파트에서 좀 틀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파트에서 최대한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A, B, C, D의 보기를 끝까지 읽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 그 A, B, C, D 보기가 있을 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정답을 체크할 때 애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OMRG에 옮길 거잖아. 그치? 옮길 때 이렇게 체크하면은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체크한 게 B였는지 C였는지 아리까리가 할 때 있어.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다고 다시 풀기에는 어때요?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보면은 한 70% 많이 말을 듣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하세요. 나중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거. 이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2번 같은 경우는 좀 실수인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랑 B 중에 좀 아리까리했어. 근데 찍었어. 찍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쵸? 맞았든 틀렸든 그건 내 실력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아리까리하게 찍은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답 노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파트에서 틀렸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자, avoid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to pay이게 paying이게 골라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를 틀릴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avoid 다음에 ing가 정답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to를 했어. 그 다음에 정답을 보니까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to구나 하고서 지나가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avoid 같이 동명사로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avoid 말고 뭐 injured도 있을 거고 recommend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와 관련된 거를 노트에다가 다 적어야 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avoid 뒤에 ing가 온다. 이것만 적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다음 시험에 avoid 말고 다른 거 나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avoid 뒤에 ing 오는 거 틀렸어. 그러면은 거기와 관련된 내가 배웠던 이론 부분을 뒤져가지고 관련된 문법이 써 있을 거야. 분명히 항상 배운 거에서 틀리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론 파트를 싹 적으면서 한 번 더 리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답 노트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법 문제 실수 줄이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가장 어려운 청취.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되게 막연해. 그러니까 문법이나 독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좀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문제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근데 애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별로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광범위해. 어떻게 풀어요? 일단 여러분 팁을 좀 드린다고 드릴 건데 볼게요. 문법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 알겠죠? 빠르게 끝나고 그 다음에 청취의 보기를 읽는다. 자, 청취의 보기를 읽을 때 자,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일반 동사 위주로 동그라미를 해놓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example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The water might dry up 나와 있을 때 the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거고 water 여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might 같은 조동사는 필요가 없고 dry 그럼 이거에 동그라미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동그라미 위주로 탁 튀어올라. 그래서 물 마른다. 이게 두 가지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또 두 번째 present Les Miserables on stage 무대에서 Les Miserable을 보여줄 거다.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무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es Miserable이라는 이 고유 명사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here are 있습니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그쵸? 거기를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사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니까 이 정도. 오디션 보는 사람이 많다. 요 정도까지 표시하시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다 표시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뭐가 중요한 건지 캐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하시는 게 이 선택지를 보는 방식이었고요. 자, 이 GTLF 청취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안 써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제가 음성 나왔을 때 이거를 받아 적는 건데 받아 적을 때 저도 이 강의하기 전에 그 모의고사지를 한 5번 정도는 풀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GTF 시험이 이렇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기호, 뭐 때에 따라 한자 다 좋아. 아무튼 이거 중에 제일 짧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 무조건 제일 짧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봐봐요. 어떻게 does eating food 음식을 먹는 것 어떤 음식이지? 좋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까? 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좋은 음식 먹으면 언제 다 적냐 말이야. 이 적고 있다가 다음 질문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How. 얘 같은 경우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빨라. 그래서 그냥 how. 그 다음에 잘 발음은 eating food. 그 다음에 containing good fat에서 음식이 중요한 거야? 이 음식에 좋은 지방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 좋은 지방이 단백질도 아닌 지방이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적지 말고 good fat에서 좋은 지방을 적으면 돼.
근데 좋은 지방에서 좋은이란 단어가 너무 길 수 있으니까 뭐 글쎄,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오케이 되는 지방 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게 피부 상태를 improve가 좋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약간 플러스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 화살표 이렇게 적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지에다가 how 오케이 지방 피부를 업시키냐 라고 적어두시면은 이따 문제를 볼 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 여러분. 자, 해서 내가 한국어, 영어, 기호, 한자 다 좋아.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 짧은 방식으로 적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금 지울게요. 자, 마지막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 적는다. 이 말은 즉슨 노트 테이킹. 노트 테이킹은 딕테이션과는 달라요.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다 받아쓰기 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독해를 잘해. 독해가 잘 되는데 청취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는 단어가 안 들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 가시면 도움 많이 돼요. 제가 겪어봤던 거.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같은 경우는 다 적는 게 아니고 필요한 정보를 적는 거를 노트 테이킹이라고 그러실 건데 제가 GTF 시험을 한번 이렇게 쫙 봐보니까 GTF 여러분 청취 시험에서 절대 들음과 동시에 A, B, C, D의 보기를 체크하는 거는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물론 초반부에 진짜 맥시멈 2문제. 그래서 초반부에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A, B, C 중에 바로 체크할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노트 테이킹 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문제가 음성이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하고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밖에 풀 수 없어. 제가 몇 번을 풀어봐도 이거를 들으면서 그냥 찍는 건 절대 말이 안 돼.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을 이론 파트에서 많이 배우시고 본인의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적다 보면은 이거는 필요한 정보겠구나, 이건 쓸데없겠구나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 감을 체득할 때까지 꾸준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취가 어렵기는 하지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법 파트와 같이 모든 거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자, 독해를 잘하는 방법 좀 준비해봤는데 볼까요? 독해의 기본 첫 번째는 문법, 두 번째는 어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실 건데 문법도 수많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거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독해를 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문법이 있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전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분사구문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좀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후치 수식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공부하시면은 아마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거 정말 좋은데 여러분 독해를 하면서 이걸 대충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충 읽어도 점수가 나오면 그런 친구들은 이걸 리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충 읽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읽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내 해석이 이상하구나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악순환인 거지.
점수는 안 올라가고 문제집만 사가지고 계속 풀고 있고 돈만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가실 거냐면은 이거를 독해를 할 때 한 문장씩 끊어가세요. 뭐 만약에 good afternoon 여기 나왔어. 좋은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특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부분을 쓰지는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쓰지 말고 그 부분을 한번 내가 말로 뱉어서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친구들 있다. 저는요 이게 머리로 해석은 되는데 말로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뭐가 안 나와.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말로 할 수 없으면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그 한 문장씩 뭐를 봐? 그 뒤에 있는 해설지하고 한 문장씩 비교해봐. 비교하면서 내 해석이 이렇게 구렸구나 하고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석 한 번, 해설지 한 번, 내 거 한 번, 해설지 한 번 비교하시는 과정을 계속 거치시면 조금 매끄러워지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paraphrasing 연습. 자, 모든 영어 시험에 나오시는 paraphrasing인데요. GTF 독해 같은 경우도 paraphrasing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신데 paraphrasing은 일단 뭔지 제가 독해 본 강의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문이 있고 왼쪽에 지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상한데?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가 있죠. 짜짜짜짜짜 써 있고 여기에 문제가 A, B, C, D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시험의 포인트는 A, B, C, D에 있는 말하고 여기에 있는 말하고 이렇게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매칭하는 게 포인트거든. 이거를 패러프레이즈라 그래요. 그쵸? 근데 이걸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 맞은 문제건 찍은 문제건 틀린 문제건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문제를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반드시. 펜으로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나중에 또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형광 펜을 드시고서 얘하고 똑같다. 뭐 얘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형광펜은 없지만은 얘하고 똑같은 게 뭔가 핑크색이 뿅 떠올라. 동그라미가 뿅 떠올라.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걸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독해를 그냥 공부하잖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형광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공부하시면은 뭐랄까 재미없는 영어 시험이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성취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하다 보니 잘 되네? 점점 더 흥미가 붙어서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약간 이 GTF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 형광펜 들고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겠죠? 자, 여기까지 OT 마치겠고, 여러분. 저희 본 강의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